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꼭 열흘 남았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당권 주자들일 텐데 오늘은 영남권을 돌면서 당심을 공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나친 공방전이 오가면서 이제는 서로가 선을 지키자는 분위기도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 주말 풍경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합니까? 제가 네거티브 공격을 한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무슨 피해자가 가해자인가? 자꾸 그런 프레임으로 하면 그런 식의 말기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파 싸움이 패싸움처럼 커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거티브, 흑색 선전 이런 비방으로 가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네거티브에 대한 전략이 따로 있으십니까? 최대한 참겠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후보 오늘 각자 이제 영남권을 돌면서 지금 당원들을 만났고요. 윤상현 후보만 수도권에서 유권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권 경쟁이 지나친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선관위가 한동훈과 원희룡 두 후보에게 주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불복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더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선관위가 너무 돈 없는 이제 선으로 치닫다 보니까 이제 주의 정도를 내렸는데 사실 이 다음에 이제 경고와 윤리제소예요. 이렇게 되면은 두 후보 모두 이제 말하자면 토론회 같은 데 나오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종의 레드카드인 셈이죠. 지금은 토론회도 못 나올 수 있군요. 그렇죠. 선관위가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사실 그래요.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이 뉴스가 나오면 TV를 꺼버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스로에게 어떤 비전과 혁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들추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원희룡 후보는 이게 검증,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라는 입장이고 한동훈 후보는 나는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느냐는 입장인데 결국에 저는 지난 한 일주일간 이 논란이 저는 나올 만큼 나왔고 더 이상 확전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지지율 격차를 놓고 봐도 전혀 이런 데 대해서 반응들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 당 차원의 경고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호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의나 경고는 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후보들은 또 치열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네거티브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네거티브를 한다면은 우리 당원이나 지지층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사실 후보들이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그 이재명 후보가 어떤 네거티브를 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장동 몸통이다. 이런 네거티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많은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층이 눈살을 찌푸렸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네거티브에 대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그 거부감은 상당히 뿌리가 깊은 것이죠. 2012년 대선 때 그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러 나왔다. TV토론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당원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런 뿌리 깊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같은 당내에서 경쟁 후보를 공격 일변도로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결코 당원들에게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좀 깊이 인식을 하시고 이제는 모두 자제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제를 해주십사. 그러나 지금 원희룡 후보는 서로 선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선관위가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불만의 메시지를 드러냈고 한동훈 후보는 자기가 피해자인데 학폭 피해자에게도 경고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3년 후에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지층의 강렬한 열망입니다. 그게 저라면 제가 나갑니다. 사실 어제부로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결국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이 당권까지 가지겠다는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권에 나간다면 당권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 나경원 후보도 꿈을 좀 크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해지는 정당입니다. 나경원 후보님도 좀 더 꿈을 크게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한 말을 비판한 건데요. 화면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죠. 나경원 후보 이렇게 말합니다. 한동훈은 이재명을 따라하는 것이냐. 대권 주자가 당권까지 차지하겠다는 건 과욕이다.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을 민주당처럼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들으셨듯이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도 꿈 좀 크게 가져라. 사실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꽤 오랜 시간 당대표 선거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런 얘기들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사실은 뭐 그동안에 어떤 대권 후보, 대권에 나가는 후보가 당권을 처음부터 포기한 후보가 있었습니까? 한국 정치에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당권을 갖고 있다 대권을 나갔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권 나갈 분들은 뭐 1년 전이라든지 네. 1년 반 전에 그만두는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규정을 두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미리 스스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번 여론조사의 내용들 전반적인 흐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오히려 나경원 후보가 이재명이란 말까지 끄집어내는 것이 과연 자기한테 이로운 부분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제가 국민의힘이 참 이상한 정당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때문에요? 예컨대 캠프에 국회의원들이 이름 올리지 마라. 정치하는 집단에서 그럼 이름은 안 올리고 보장만 보내는 그런, 혹은 처음부터 그러면 대선에 나갈 사람은 당권 3년이나 남아있는 대선에 나가지 마라. 나는 그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로 충분히 권력 지향적이고 또 정치 지향적인 활동을 하되 순서에 따라 당헌 당규를 지키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면 나경원 후보의 공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당원들의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이 그렇게 썩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지층에게도 어떤 울림이나 어떤 흔들림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